KCNTV 한중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제한중국동포 대표방송 KCNTV 한중방송 우리들이 사는 이야기 진행을 맡은 이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잠시 후 노래 한 곡 듣고 찾아오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 중에는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있고 또 즐겁고 행복한 성취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성공을 하여 보람을 느끼는 때가 그래도 좋겠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큰 성과를 거둔 최옥금 씨인데요. 그가 어떤 역경을 겪으면서 성공하였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사업에서 성공했다니 좀 못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옥금 씨는 사업을 잘 하시고 또 주위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는 중국 영길시에서 항공승무원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최옥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뭐 사업에서 뭐 많이 방조해줬다는데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제 사느라고 그저 노력했을 뿐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좋은 일들 많이 한다고 들었었습니다. 예,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한국에까지 오시게 되었는지요? 네. 주야하게는 두 가지 일로 왔는데 하나는 그 동창만회 때문에 왔어요. 그리고 네. 동창만회 왔는데 하나는 또 우리 여기 한국 대구에 시인 선생님 계세요. 그분은 한국 분인데 우리 중국 조선족 이 문화를 위해서 이번에 알았어요. 몇 년 동안 무료로 인터넷을 이렇게 교학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제 참가한 지 이제 봤는데요. 그래서 가서 알게 됐는데 매일마다 그 시를 평하시고 매일 밤중에 새벽 2시, 3시면 그 시평이 그 재료가 나와요. 그 위철로. 그래서 이분은 밤 새우면서 시를 이렇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학생들이 수개해주고 이러고 올리거든.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번에 한국 왔다. 우리 선생님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래서. 그러면 온라인 교육을 해주시는 한국의 선생님도 만나러 오신 거네요. 네네, 그랬어요. 너무 반가우셨겠네요. 네, 그랬는데 또, 하나는 또 어제 그저께인가 KBS 또 보고 싶은 얼굴 듣고 싶은 목소리 거기에 방송도 또 나가게 됐고 영광스럽게 또 오늘 또 중한 방송이 이렇게 이 자리까지 앉게 되고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번 한국행에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KBS에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거기에 또 초대도 받으시고 오셨네요. 와, 이번에 참 좋은 걸음이시네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더 생각나는 게 어린 시절의 추억이나 또 동창생들인데요. 이번 동창 모임은 어떤 특별한 거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 동창생은 우리 중국 밀산 중학교 때 밀산에 조선족 중학교 있었어요. 거기서 중학교 있었는데 거기에 동창들 2010년부터 그 모임 갔었어요. 2010년 우리가 빨링지니까 꼭 30년 만에 동창 모임 처음으로 대리나 사고 이번에 이거가 4번째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동창이 노래 작곡 작사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요? 네. 선생님, 우와, 너무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건 모르겠는데 좌우간 그 노래 때문에 저도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지금도 계속 미국이라든가 세계 각국에서 그 노래 가사를 항상 보내라고 어떻게 알고서 전화 계속 와요. 그래서 동창 모임 할 때면 이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를 깔고 그 영상 편집도 하고 그랬는데 동창생들도 참 자랑스럽겠습니다. 예, 노래까지 다 작사 작곡하시고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면 오랫동안 동창 모임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이번 동창 모임에서 또 4년 만에 몇 년 만에 모이신 거죠? 그러니까 2017년 하고 이번에 하니까 코로나 이후는 처음이죠? 6년 만이죠. 네. 6년 만에 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모임이가 한국의 동창들이 많다니까 이번 모임에 80명이 참가했어요. 와, 80명 대단하시네. 세계 각국, 독일, 일본, 러시아, 와. 말레이시아, 중국 이래 다 하다 나니까 80명
했어요. 와, 독일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요. 네. 독일이라면 또 저가 또 귀가 번쩍하네요. 2박 3일. 2박 3일 동안 80명이 모인 자리. 예. 와, 대단하십니다. 서울에서 시작해서 강원도 충천시 남산면에 가서 물놀이, 네. 윷놀이, 공원놀이, 춤놀이, 남이섬에도 가서 있고. 왜 남이섬 좋죠. 네, 예. 그렇게 2박 3일을 너무 화끈하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동창생들 많이 나왔어요. 모여서 어렸을 때 추억도 나누고 너무 좋았겠네요. 네. 예, 어렸을 때 친구가 그래도 제일 그립고 좋죠. 그래서 동창 모임에는 자주 저도 다니는 거고요. 이번 모임에 모인 활동 중에서 또 어떤 활동들이 더 재미나는 활동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예. 물론 우리 민족의 놀이 윷놀이가 재밌었고 네. 그 윷놀이를 제가 집행했는데 목소리가 네. 싹 갔어요. 그래서 그렇죠. 윷놀이가 참 재밌어요. 이틀을 거서 네. 이목 먹고 치고 이래서 네. 이 목소리 이 정도 됐어요. 목소리. 그다음 물놀이가 너무 재밌었고요. 와, 물놀이 할 때는 완전히 동년 시절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공원놀이 대한민국에 아름다운 곳이 많아서 정말 사진도 많이 찍고 너무 많이 네. 찍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도 많이 남기고 그렇죠. 했어요. 한국 생활이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생활이 일하면서는 참 힘든 점이 많거든요. 네. 이렇게 한 번씩 동창 모임에 가면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됐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한 며칠 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모두 소녀 시절로 돌아갔던 것 같네요. 그래요. 그럼 이번 일정이 너무나도 빡빡할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더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실까요? 네네네. 네. 최옥금 씨는 고향이 중국에서 고향이 혹시 어디시나요? 중국의 흑룡강성 밀산시 된두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고향을 소개하면 우리 고향에서 어렸을 때 거기서 다 컸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와 보면 너무나 그 자랑스럽고 고마운 것이가 밀산의 그 촌부락에 산골 마을에도 다 우리 민족 학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저는 조선족 학교를 다녀서 오늘까지 조선말도 하고 조선글도 쓰고 지금 와보면 너무 뿌듯합니다. 예, 밀산에 조선족이 많다고는 저희도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추억에 저희 이모님이 밀산 그쪽에 삥턴 쪽에 이모부가 계셔서 밀산을 좀 알고 있어요. 다음에 밀산 쪽엔 또 특히요. 지금 현 시대 보게 되면 저희 남편이 좀 운동을 하시던 분인데 그때 배구가 우리 목릉도 좀 더 센 데를 하지만 밀산도 너무 잘하고 그쪽의 운동도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예, 조선족들 옛날에 하죠. 2년에 한 번씩 운동대라고 맞아요. 밀산 시내. 밀산 2년에 시에서도. 한 번씩 또 문예경영대를 해요. 그러니까 올해 체육대회를 했으면 내년에는 문예경영대 이렇게 매년 하나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와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 민족이 예술 체육이 그래도 많이 이제까지 보존해오고 발전해 왔어요. 밀산에서 우리 인재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고창모 선생님 연변에서 한때 90년대 그 고창모 시대라고 그렇게 했어요. 음악 창작하고 음악에서 배려가 같은 분이죠. 고창모. 다음에 최산명도 역시 밀산의 분이요. 그래 밀산의 분이 음악 그때도 하시는 분이요? 80년대는 최산명 시대라 했어요. 그 다음에 안국민, 그 다음에 뭐 이런가 하여간 밀산에서 이렇게 인재들이 예술적 인재가 많이 나오고 조선족들이 많은 것도 있지만 체육과 음악을 경하면서 그렇게. 문화생활을 하면서 예. 많은 인재들이 나오셨네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그때 어려서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민족의 정말 민족 인재들이 자기 문화를 중시해 왔다는 거.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교원이에요. 네. 교원인데 제가 이렇게 문화대학년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만
마을마다 다니면서 해교도 성립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흑룡강성 10대 우수견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것도 세후에 지난 다음에 사진 보고 알았어요. 네, 사진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 보면 우리 선조님들이 자기 문화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발전시켜 온 데 대해서 또 하나는 우리 중국에서 민족 정책이 좋아서 우리 민족들이 다 학교를 꾸리고 이렇게 어렸을 때 고향에 대한 추억거리가 참 많네요. 예. 그러면 우리 고향에서 어린 추억을 되새기다 보니까 저도 잠깐 생각나는데요. 우리 그 지대는 좀 추웠잖아요. 겨울이게 되면 그 먹거리, 언배, 뚱리, 언배도 생각나고요. 다음에 탕홀로랑 예, 겨울이면 또 운동이 특히 즐기던 스케이트랑 그 스키 그러니까 예, 스키 아니고 스케이트. 예, 스케이트도 예. 타고 저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밀산 쪽에 사셨는데 또 어떻게 연변까지 가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연변에서 제가 밀산에서 연결까지 가셨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밀산 조중 다니면서 네. 언젠가 한 번은 그 음악 이렇게培训 그러니까 훈련반에 참여했죠. 선풍. 네. 선풍. 어렸을부터 재능이 그러니까 있었네요. 그게 취미가 중학교, 있었는가 봐요. 그게 너무 어리진 않죠. 그게 중학교가 18살이 19살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처음 음악 이렇게 선풍 이렇게 매면서 배우고 싶었고 그때 또 우리 중학교 고창모 선생님이 중학교 교원이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도레미를 좀 배우고 이랬는데 우연하게서리 연변에 조선족 예술학교 있다는 거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꿈이었죠. 나는 어디 가서 거기 가서 꼭 배우고 싶다. 그래서 기회가 아마 된 것 같아요. 생각하다 부모 어머님하고 연변에 가서 예술학교에 있다는데 가보겠다니까는 다 반대하죠. 뭐 그렇죠. 원래 그때 시설만 해도 네, 공부를 해라고 공부 위주라고. 그 우리 아버지가 교원이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려서부터 음악을 한 건 해야 되는데 제가 고중에 다니면서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늦을까봐. 그것도 세 가지 이제 해서 성공 뭐 하겠나. 네. 그저 무슨 왕창 같은 생각하고서 저런지 모르겠다고 답답해서 아마 그랬겠죠. 엄청나게 욕도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막 연변 오겠다 해서 돈 다 해주고 하니까 울며불며해서 나중에 우리 엄마가 끝내 돈 40원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 40원 그때 돈 갖고 40원이면 한 달 선생님 거의 한 달 월급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이 예, 그렇게 되죠. 맞아요. 근데 목당한 그지 오는 게 5원이고 연변 그지 오는 건 10원이 됐어요. 네. 그래서 40원 주고 차비를 해와서 연변에 와서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리 그 예술학교 들어가서 교장님 찾았어요. 그래서 네. 제가 흑룡강성에서 손풍 배우겠다 하고니 연변에서 거기서 혼자 왔는가 하고 혼자 왔다니까 대단하시. 손풍 선생 네. 이렇게 지부 알려줬어요. 네. 이 손풍 배우려면 이 선생님 찾아가. 이래서 그 선생님이가 후에는 강강우이라고 원장이 됐어요. 그 선생님이가 그때 당시 예술학교 손풍 선생이었어요. 그 선생은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배워왔으면 좋겠는가 이거 토론받고 그리고서 그때부터 음악 시작했죠. 참 대단하십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에 취미가 있다 보니까 정말 그 먼 길 연길까지 혼자 가셔서 선생님까지 모시고 배우게 됐네요. 학교 생활도 그렇지만 정말 연변까지 정착하고 음악을 배우고 대단하십니다. 그럼 연변에서도 또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을 것인데 잠시 후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또 나눠보겠습니다. 예, 최옥금 선생님이 노래 작품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니 더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했다면서요? 네. 와, 노래는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니 그 학교에 있을 때 배운 건 사실이에요. 그 작곡, 작사 여기에 대해서 기초 지식 같은 거 배우죠. 왜냐하면 사범계 때문에 네. 우리 사범계에서는 선생님을 이제 음악 선생이라면 악기를 꼭 알아야 되고 노래, 춤 알아야 되고 또 간단한 그 작곡, 작사도 알아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와 생각하면 그래도 예술학교에서 배운 게 그것이 나중에는 다 이렇게 그 합창지휘까지 어느 땐가는 또 요즘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학교 때 배웠는데 오랫동안 그 합창지휘를 아예 했는데 어느 우연한 경우에 그 합창지휘가 없어서 제가 갑자기 나서게 됐어요. 근데 정작 하니까나 옛날에 배운 그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끼가 있으니까 그 기질이 정작 나왔었네. 연습하니까는 많은 분들은 네. 어이구 그게 전업대 지휘구나 뭐 너무 잘했다고 또 그렇게 평가가 와서 참 그런데, 대단하십니다. 그 노래 창작한 거는 네. 제가 지금 동창이 노래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기다리네 경영이년 노래 뭐 학교 교가 이런 몇 가지를 다 제가 작곡하고 작사를 했어요. 작곡 작사를요? 네. 그럼 잠깐 네. 작곡 작사한 노래를 잠깐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잠깐 좀 노래를 직접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노래를 못 하는데 목소리란 게 이거 다 지금 동창이만에 하고 목소리 싹 하지. 괜찮습니다. 너무 동창이 좋을 것 같아요. 노래가 어떤 네. 애냐면 그때 당시에 동창이 노래 창작하게 된 것이가 30년 만이잖아요. 2010년 30년 만에 갑자기 북경에 있는 동창이 전화 왔어요. 야, 우리 동창만에 그 대련에서 하는데 동창만에 네가 참가해라고. 근데 저는 30년 동안 그 중학교 때 연변에 나와서 혼자서 계속 살다 나니까 뭐 고향도 있고 그 후에 고향 부모님 제가 연변에 모셔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향 들어갈 일이 크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부모님 오셨으거나. 그러니까 고향 어느 동안 잊고 살았죠. 동창들은. 그리고 네. 제 살기가 정말 항상 뭐 크게 한 일은 없지만 항상 바쁘게 이렇게 율동 바쁘게 살잖아 지금. 그랬는데 갑자기 동창만에 한다고 이렇게 참가하라니까 마음이 너무 이렇게 정말 아닌가라 어린 시절도 생각나고 뿌듯하고 내가 뭐 가수 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 그래도 내가 음악한 게 돈보다도 노래를 한 곡. 그래서 만들었던 노래가 네, 지금 동창 작사 노래. 작곡하고 동창 노래를 하셨던 거예요? 네, 그게요. 지금 그것이 잠깐 어딘가. 불러주실래요? 응. 보고 싶은 얼굴이었어 부르고 싶은 이름이었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양 보고 싶었어. 와, 박수.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어디서 살고 있는지 네. 보고 싶었어요. 네. 가사도 그렇게 너무 좋고요. 와, 정말 너무 그거는 감탄입니다. 뭐 별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사 쓸 때도 낮에 그 마침 그때 학교를 이렇게 이주했어요. 낮에 짐 실어다 막 그 복도에다 실어놓고 그 다음에 전화기는 그 이렇게 작사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일주일 남았죠. 그래서 보고 싶은 얼굴 부르고 싶은 이름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양 보고 바로 싶어서 생각나셨구나. 작사, 그래 작곡. 그대로 그렇게 적었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노래를 너무 쓸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제는 50을 올라가니까 노래 그렇죠. 너무 가사 길어도 네, 기억하기도 바쁘고 그래서 간단히 중점으로 두 번째는 꿈결에서 보았었네. 가슴 뛰는 시절이었지. 저도 그 노래 다시 배워서 저도 네. 동창마녀 가서 써야 되겠어요. 노래 부르고. 네. 노래 목소리만 들어도요. 선생님을 안 봤어. 저는 직접 뵙고
예, 있지만 안 보시는 분들도 이쁘고 이쁜 목소리, 능력 있는 선생님 목소리를 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예, 노래를 만들면서 정말 많은 인상도 가지고 깊은 감정을 가지고 동창만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댔네요. 네. 예, 그러면 작곡, 작사만 한 게 아니라 또 직접 노래도 부르고 악기 연주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악기 연주는 어떻게 돼서 시작하셨죠? 아, 그렇구나. 학교에 있을 때, 예술학교 할 때는 소품을 이렇게 전공했죠. 하셨겠죠. 그래서 예술학교 입학하고 또 학교에서는 피아노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도 배우고 후에 나와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색소폰이었어요. 그래서 색소폰 한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날로 하기 싶다 하는 그날부터 결심 내린 그날로 직접 가서 색소폰 싸서 그날부터 가무단 선생님 찾아서 배우기 시작했고 그다음 또 후에 좀 지나니 가야금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야금 또 한다 하고 그래서 가야금 또 선생님 찾아서 배웠어요. 근데 제가 사업 시작하다니까 2002년에 학교 공무원 선생을 나와서 자치사업 항공승무원 학교 꾸리고 모델 학교 꾸리다니까 한 몇십 년 동안 이 음악을 버렸어요. 그래요? 하나는 시간도 그렇고 선생님 하나는 그 정리가 안 재주는 되죠. 참 부럽네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가 아닌데 선생님은 그런데 대단하십니다. 어느 날인가 하고 싶다고 시작해서 하게 되면서 제가 낮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매일 아침 5시부터 6시 혹은 6시 반까지 1시간 반, 1시간 동안 무조건 악기를 했어요. 이래서 그 색소폰도 배워낸 겁니다. 그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악기 네네. 새로운 악기 네. 색소폰을 겐지. 배우고 네. 연습하고 겐지하고 참 대단하십니다. 그때 나이가 대략 얼마였죠? 그때도 몇 해 전이에요. 색소폰하고 예. 가야금은 이 코로나 전부터 했어요. 그래도 근데 40대 지나서 배우는 거잖아요. 쉽지 않을 텐데. 50대 지나죠. 근데 제가 그 음악 기초가 있잖아요. 예, 그런 음악 기초 박자라든가 음악을 사랑하고 끼가 있으니까 더 하시는 거죠. 정말 너무 멋지고 훌륭합니다. 예, 아까 직접 우리 현장에서 노래를 듣고 하니까 너무 격동도 되고 정말 오늘은 반가운 선생님, 자랑찬 선생님을 만났다 싶습니다. 예. 네, 오늘 정말 멋졌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러운데요. 저도 그렇게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오늘 노래를 듣고 나니 또 다른 부탁을 하고 싶었는데, 예, 어떤 부탁이냐면, 드려도 될까요? 부탁을 드려도? 물론이죠. 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발표 끝났어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요, 악기도 잘 다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악기 연주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애청자분들이랑 함께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예, 아이고, 이건 난 또 무슨 도움에 이렇게 뭐 부탁을 하는가 했어요. 예, 너무 잘 하시는 거라 우리도 저도 저만 듣는 게 아니라 더 욕심이 나네요. 애청자분들하고 같이 듣고 싶습니다. 예, 불러주시는 걸로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런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쁜 선생님 만나시고 또 이렇게 끼가 많으시고 즐겁게 사시는 분, 어떻게 또 사업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요? 예, 예.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술학교를 졸업하고, 네. 학교의 교원으로 분배받았어요. 그때는 국가에서 네. 분배할 때요. 네. 그래서 교원으로 2000년까지 교원으로 있었어요. 네. 예. 그래, 교원으로 있다 2000년에 나왔어요. 중국에서 또 뭐 시작하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나와서, 교사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우선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시작한 것이가 처음에는 모델 학교였어요. 모델 예, 학교요? 모델. 와. 왜냐하면 제가 음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연변에 그때 모델 사업이가 공백이었어요. 네. 그래서 모델 사업 시작했는데 어느 날인가 그때 모델이가 많았어요. 한 100여 명이 아마 됐는데 어느 날인가 항공업체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찾아와서 너에게 모델 사업하면서 모델이 예쁜 애들 많다는데 항공의 콩지에 이렇게 뽑으려고 왔다고. 그래서 항공 네, 승무원. 예, 승무원 아가씨들 네, 예, 이런 분들. 예, 네. 그래서 항공업체에서 찾아와서 그때 네. 당시에 소개했어요. 소개했는데 그때 5명이 합격됐어요. 와. 5명이 네. 합격했는데 그때 당시에 길림 성내에 항공승무원 학교 없어서 네. 하얼빈하고 대련이 있더라고요. 항공승무원 학교. 전문 배양하는 학교. 네.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하얼빈에 가서 받는 훈련 받고 승무원 됐죠. 그럼 그때 선생님이 당시에 학교를 꾸리셔서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거기서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하셨다는 그 말씀이겠네요. 아니 그때는 네. 저 모델 학원 학원이고. 모델 학원에서 이렇게 배우고. 배운 애들이 인물책이 좋잖아요. 예, 예, 거기서 그렇죠. 선발됐죠. 빵빵. 네, 맞아요. 선발돼갖고 할빈에 네. 가서 훈련받고 승무원 됐죠. 아,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미 모델 학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델 사업보다 항공 승무원 사업이 앞으로는 네, 좀 더 있구나.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때 선발한다면 저 항공업체 책임분하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네. 초대를 해서 저녁 식사했는데 그분이 항공업체에 대한 사업 소개를 많이 했어요. 앞으로 우리 중국이 이후에 20년 어마어마하게 항공업체가 발전하고 그렇죠. 비행기 여객기가 몇천 대 사고 그다음에 거기에 승무원이 얼마 수여되고 그 숫자까지 통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보게 되면 연길에도 네. 예전에는 그 공항이 없었잖아요. 네, 없었죠, 근데 중국 그때. 내에서도 지금 여관한 데는 다 비행기 타고 네, 다니잖아요. 그렇죠. 연길 그때 당시에 연길에 비행장이 금방 앉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그 항공업체에 대해서 몰랐죠. 근데 네. 저는 우연하게 이분 만나서 항공업체에 대해서 제가 소식을 알게 됐어요. 신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모델 학교보다 항공 승무원 학교가 앞으로 짱이겠구나. 그래서 2004년에 1년 동안 영업 집조를 허가를 받고 그다음 2005년에 성립했어요. 대단하시다 그래서, 선생님. 참 그렇게 큰 포부를 가지고 학교까지 설립하시고 많은 분들을 배양시키고 너무 대단하십니다. 승무원 학교를 하게 되면 여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 엄두도 못 내는 일이죠. 네. 그런데 승무원이라 하게 되면 지적이나 미모 건강해야 되고 네. 예, 우수한 남보다 많이 우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특히 제를 놓고 말하면 그때는 막 외국 바람 불어서 많은 친구들 밖에 나가서 돈 벌잖아요. 근데 맞아요. 예. 저는 교원으로 있다 나니까 어디 외국 출국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없었어요. 학교를 꾸리자면 이게 자금이 막대하게 그렇죠. 수여되는지 자금이 없어서 정말 0부터 시작했죠. 근데 사람이란 게 뭐 하고 싶다 결심만 딱 내리면 길이 나지더라고요. 그게 제 방법을 경험이에요. 찾아가셨구나. 그래서 처음에 모델 사업 시작할 때도 사무실도 없어서 남이 사무실 빌려서 전화기를 빌려서 광고를 했어요. 모델 모집한다고. 한 달 광고니까 하루에 10원이 한 달이니까 300원이었어요. 그렇게
광고비를 내면서 모집했는데 한 달이니까 학생들이 몇십 명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300원 또 그 벌었죠. 학비를 받게 되면 네. 나오잖아요. 그렇게 영어로부터 시작해서 했고 항공승무원 학교도 역시 그랬어요. 그래서 자금이 없어서 처음에 영정에 그 유시학 학교에 있었어요. 네. 그 빈집이 있어요. 와. 그 빈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학생들이 모집한 다음에 저기 그 방시를 내겠으니까 이 학교로 쓰다 이렇게 집세를 맞고 시작했죠. 그 다음에 시작해서 학생 모집이 돼서 이듬해는 여기에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듬해 첫 해는 20명, 두 번째는 40명, 이래서 60명 되니까 그 다음에 60명까지. 방비도 나오고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와, 시작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들을 때마다 더 감탄이 나는데요. 들을수록 더 흥미진진하고. 그러면 지금은 학생 수가 대략 얼마 되시죠? 지금은 많지 않아요. 우리 저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개학을 맞아요. 제대로 못해서 좀 지장이 3년 있죠. 어간에 네, 그러니까 온라인 교학하고 그다음에 예. 학생 모집 우리 각 학교 다니면서 우리 이렇게 인물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인물도 보고 이렇게 모집하는데 거기가 스톱돼 버리니까 아. 그래서 우리는 3, 가학이 2, 5년제 중등전업 그다음 대학 이래서 5년제인데 그거가 학생들이 매년마다 졸업하고 들어모으니까 3년 나가니 학생들 쫙 나가고 들어오는 숫자가 적어서 지금은 한 200명 좀 안 돼요. 선생님 그리고 대단하시다. 옛날에 몇백 명이 됐는데 예, 사업상에 이렇게 큰 성과를 올리시고 정말 학생 수도 그와 같이 늘리시고 코로나 시절에 많이 힘든 점도 많겠지만 잘 이겨내셨네요. 참으로 뜻깊고 유익한 일들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보람을 느낄만 하네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학생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또 어떤 그렇죠. 데로 가 일자리 찾고 취직을 하는지 네. 승무원 쪽이라 해도 이런 면에서는 또 어떤 취직에 대해서 좀 말씀 더 드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하면서를 보니까 이 네. 취직이가 우리는 서비스 이렇게 서비스업이죠. 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교육에서는 예술 교육이 첫째예요. 네.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을 외국어 중점해서 가야죠. 그래서 승무원. 일어, 영어, 한국어 이거 네. 동시에 우리는 1학년부터 4년 동안 공부해요. 네. 그리고 5학년에서는 실습으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도 중점이가 뭔가 하면 도덕교육, 예술교육, 도덕교육이죠. 네. 여기서 그래서 우리 신님이 그래요. 우리 신념은 우리는 사회에 유용한 인재를 키워야 되는 게 그렇죠. 신념이죠. 그러니까 이 도덕 교육이라는 거는 졸업장보다 더 중요하고 도덕 교육이라는 거는 그 어떤 전업적인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니 아무리 인재돼도 도덕이 사람 소질이 참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졸업장 아무리 고급적인 뭐 박사 연구소에 놔도 니 도덕 사람 소질이 참하면 그렇죠. 그것도 또. 안 되잖아. 그래서 도덕교 이래서 지금 승무원들이 취직할 때면 다 합동제를 하잖아요. 지금은 네. 옛날에 우리는 뭐 국가가 안 보면은 그 퇴직금이 나오고 뭐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서 수요되면 너를 쓰고 수요 아이들 때문에 나가야 되고 소질 아이들 때문에 나가야 되고 이렇게 어디 가서 오래 하자면 수선 먼저 소질 교육.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뭐를 두고 하는데 우리 애들이 항공승무원 학교지만은 취직은 많은 곳에서 와요. 그러니까 항공승무원 학교 승무원 되는 게고 그다음 비행장. 중국의 비행장이가 몇백 개 어선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그러니까 그 비행장 우리 다 공부를 할 수 없어요. 국내 그래서 비행기만 네. 해도 많죠. 국제 비행기도 비행장 가고 그렇지만. 그다음 고속철도가 엄청나게 고속철도. 발달해.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고속철도에 승무원들. 출근하는 애들도 있어요. 다음은 그 유람선 네. 승무원에도 우리 애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취직하고
좌우간 우리는 이렇게 취직이 모자라서 못 보내요. 그럼 그래. 선생님네 네. 학교에서 네. 인격만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인품까지 좋은 도덕 교육까지 겸했기 때문에 취직을 해도 좀 쉬운 것 같고 취직을 해서도 너무 잘하셨을 것 같으리라 믿어집니다. 네. 예, 우리가 이 코로나 좀 때문에 조금 영향이 예, 있었어요. 영향이 있어도 선생님 네. 사업에서는 더 큰 또 반면에 성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들을수록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네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우리 사회에 수여하는 다양한 지역에 또 업체에 보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지는 짐작이 됩니다. 그렇죠. 코로나 시절에랑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죠. 예, 이런 일들 정말 능력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수고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분이 넘칩니다. 예. 그리고 이 외에 또 동포 사회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중국 조선족 여성기업가 협회의 부회장, 연변주 조선족 기업 교육분의 회장, 다음에는 또 연변조선족 자치주 연합회 여성기업가 협회 부회장, 다음에는 또 연변조선족 기업가 협회의 상무부회장, 다음에 또 연변대학 여성 평생교육협회 상무부회장. 와, 대단하십니다. 최옥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인재들 배양시키는 선생님 대단하시고 이렇게 봉사를 해주시고 인재를 키우는 선생님이어서 더 존경합니다. 가분한 말씀입니다. 우리 학교는 네. 그 봉사 이런 업체이기 때문에 특히 또 교육에서 애심 활동이가 수여돼요. 애들이 이거 키우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해마다 코로나 전에는 해마다 연변 텔레비에 그 사랑으로 가는 길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다 해마다 우리는 이렇게 애들을 몽땅 그 장소에 데려가고 또 학교에서도 자금 내서 그래서 참가하게 해요. 그래서 아들 직접 보고 사회에 이렇게 어려운 아들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공부하나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서 보고 온 다음에는 또 우리 애들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그게가 우리 사랑의 그런 사업이가 우리에게 또 학교에는 유용하게 그 일이니까 그래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모델 회사 성립할 때부터 모델 회사 그때는 2001년 그때인데 첫 해부터 우리는 양로원에 가서 우리 모델 아들이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또 봉사를 하시는 거겠네요. 가서 연출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할머니들이 우와 이 애들이 어쩌면 이렇게 큰 애들 와서 정말 갑자기 1m 80 되는 새가들이 쫙 줄 서서 연출하면 너무 이렇게 심각하고 그러면 사실 조선족, 한족, 여러 민족들은 다 있겠네. 네, 우리 한족, 한족, 조선족 다 했어요. 네, 대단하시네. 그렇게 봉사 활동을 시작해서 이제까지 해왔을 뿐입니다. 그것이 저희 사업에 학교 사업에 또 수요되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 한민족으로서 또 민족 사회, 민족 문화 발전이라든가 이런 게 수요되니까. 이렇게 했을 따름입니다. 와, 최옥금 씨는 음악도 또 사업도 거기에 봉사까지 하는 천사였겠네요. 그럼 앞으로 또 어떤 계획들 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으시죠? 예, 어쨌든지 저는 그 학교를 졸업한 후에 계속 교육 활동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저희 보람도 우리 제자들이 나가서 잘 듣는 것이 제일 뜻깊은 보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한 교육 사업에서 계속 맞이해서 할 생각이고 또 하나는 제가 음악했기 때문에
음악 교육도 앞으로는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너무 좋은 포부를 가지고 계시네요. 예. 음악도 놓지 않으면서 또 많은 학생들을 더 배양시키는 교육 사업. 너무 아름다운 사업이죠.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업이나 생활,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충해 주실 거 있죠? 예, 있으시죠?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번에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한민족 사회들을 이렇게 알아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감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헌신할 수 있는 한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은 예,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서 좋은 시간, 좋은 방송이어서 감사하고요. 예, 좋은 인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처럼 생활, 사업,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음과 재능을 보여준다면 누구나 칭찬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항상 노력하고 경주하고 달리고 너무 즐거운 인생이죠. 이상으로 이 시간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수고해 주신 최혁금 씨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혁금 씨의 악기 연주로 방송을 마감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